자, 안녕하세요. 오늘 7월 9일 이제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이죠. 금요일 날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7월 7일 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틀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저도 몇 번 모의고사를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아직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경기가 되게 많을 줄 알고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만큼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4경기, 5경기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경기들을 간략하게 보고 뭐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이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른 경기들도 다 마무리된 시점이라서 이제 주말을 앞두고 뭐 조금씩 있는 정도밖에 이제 리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요 있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에 아일랜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찾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는 3시 45분 아일랜드 1부 리그 경기부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딱히 뭐 픽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1부 리그 세인트 패트릭스랑 데리시티 경기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스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리그 3이고요. 그 다음에 승점 35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두하고 승점 3점 차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순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표 상으로만 보기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라이브 스코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록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세인트 패트릭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세 명이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셰인 그리핀이랑 그다음에 데스몬드, 그다음에 버밍햄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이 결정하는데 보시다시피 다 수비수들이고 그다음에 다 주축 선수들이죠.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스가 그 네 명이 수비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주전 선수 세 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수비수 세 명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스가 아마 제가 아까 살짝 봤을 때는 1.7, 1.8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배당에 이 정도 결정 선수라면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데리시티를 가기에는 데리시티도 좀 결정자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Y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후보 선수예요. 후보 선수인데 어쨌든 부상이고 그 다음에 맥고니글 그 다음에 톰슨인데 톰슨은 스코틀랜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나오질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세인트 패트릭스나 데리시티나 결장 선수들 명단을 봐서는 다 그게 그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세인트 패트릭스를 모험 삼아 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심하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5시 새벽 5시 경기입니다. 그 미국 3부 리그 경기요. 미국 3부 리그고 라이브 스코어 상에는 그 USL 1이라고 아마 대회가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미국 1부 리그가 아시다시피 그 프로토에 올라오는 MLS가 1부 리그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USL 챔피언십이 2부 리그 그 다음에 USL 1, 2 순으로 이제 3부, 4부 리그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승강 제도가 없죠. 그냥 형식상으로만 1, 2, 3부 리그를 나눠 놓은 거고 실제로는 뭐 승강은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 차원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미국 3부 리그 USL 1 경기고요. 5시에 있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B팀하고 토론토 B팀이에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이름은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두 팀 모두 이미 MLS 1부 리그에 1군 팀이 있고 이제 2군 팀이 이제 3부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4부 리그에 이제 강원 2군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식으로 이제 2군 팀들이 하부 리그에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미국 4부 리그도 보시면은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2군 팀들이. 그래서 4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을 나눠서 경기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두 팀이 두 팀 2군 팀들이 합쳐져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무래도 2군 선수단이다 보니까 그 이동 거리에 있어서 4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권역을 묶어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덜한데 3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을 나누질 않고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원정팀 토론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B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홈페이지를 봐도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걸 봐도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 13점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리그 7위고 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B팀보다 승점 3점이 많습니다. 16점인데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경기가 그 플로리다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경기를 하고 이제 매사추세츠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늘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가 이제 3시간 정도 그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아까 그 지도를 통해서 이동 거리를 봤는데 자동차로도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리는 엄청 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하브리그는 그 상위 리그하고 하브리그에 그 대접해주는 대우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행 시간 3시간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원정팀이 좀 불리함을 안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1군 팀이 며칠 전에 서로 경기를 했었죠. 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1군 팀이랑 토론토 1군 팀이 서로 이제 1부 리그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홈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그 이 경기에서 이제 토론토가 좀 아무래도 선수단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1군 선수단이 이제 여기죠. B팀에서 선수 6명을 콜업을 미리 시켜서 이제 1군에 데뷔를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군 선수단으로 이동했던 선수들이 요 선수들 골키퍼 주전 골키퍼입니다. 케빈 실바, 그 다음에 오켈로, 이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6명의 선수들이 원래 2군에서 뛰는 선수들이었는데 그 이제 1군 선수단 문제로 이제 6명이 1군으로 이동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몇 명은 경기를 뛰고 몇 명은 후보로 이제 경기를 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 선수단에 그 소속 등록 선수가 되면은 그 주에 이제 2군이 경기를 치를 때 2군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6명, 이 기록은 지금 2군에서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2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당연하죠. 1군에서 콜업데이 정도면 2군에서는 이미 유망한 선수들이었겠죠. 그래서 6명의 선수들이 이미 1군으로 콜업이 돼서 경기를 치르는 바람에 오늘 경기에는 나서질 못한다. 그래서 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계속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 이동을 하는 데다가 이미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매력적인 경기로 보이길래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 3부 리그까지 정리를 마쳐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프로토 해당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1부 리그 경기죠. MLS 경기인데 신시내티랑
콜럼버스 크루의 경기예요. 두 팀 모두 그렇게 막 순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동부지구 12위, 콜럼버스는 동부지구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식기죠. 그 국가대표팀 경기를 치르면서 다시 이제 미국 리그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리그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제 봤을 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2승 1무가 최근 3경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최근 3경기가 2무 1패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로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정 선수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이제 무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으니 신시내티가 아무래도 좀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콜럼버스가 결정 선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룸 주전 골키퍼입니다. 그 다음에 몰리노, 프레이저, 에티엔, 자르데스 이렇게 5명이 나오질 못하는데 얘네가 이제 다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왜 차출이 되냐면은 그 지금 골드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다 국적은 서로 다른데 캐나다, IT, 트리니다드 토바고 뭐 이런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르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서 최다 득점자입니다. 그래서 얘의 비중이 생각보다 있는 편이기에 콜럼버스가 아무래도 원정에서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시내티가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배트맨 이게 배트맨 경기잖아요. 배트맨에서 지금 정확히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신시내티가 가볼 만한 어떤 건덕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코파 아메리카 3, 4위 결정전 경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프로토의 대상 경기로 포함이 되어 있죠. 61번부터 63번까지인데 이 경기는 뭐 특별히 뭐 소식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 경기는 아닌데 그 이제 그 칠레에 아는 정보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칠레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아시다시피 그 브라질에서 치러지고 있죠. 지금 코파 아메리카가. 그래서 브라질리아 중립 경기로 치러지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상대로 페루는 브라질 상대로 패배를 해서 이제 서로 3, 4위전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말로는 칠레 친구 말로는 그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 4위 결정전이 물론 3위가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막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역대 경기를 보면은 3, 4위전 같은 경우는 좀 개인기 위주로 좀 골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 좀 여유 있는 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공통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듣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온 이후에 1999년 대회 이후에 그 역대 코파 아메리카 3, 4위전 경기만 쭉 정리를 해봤는데 2015년 대회 때 페루 파라과이 2대0 그다음에 2016년 대회 때 미국 콜롬비아 1대0 경기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경기가 3골 이상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칠레 친구가 했던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다는 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15년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골이 좀 늦게 터지긴 했어요. 이게 거의 90분 가까이 돼서 이제 2대0이 된 거라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언더다운 경기였고 2016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원래 남미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북중미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라 사실 2016년 대회도 조금 예외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2015년 대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3골 이상이 나왔다. 그 말은 오늘 경기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둘 다 그렇게 막 너무 막 그 잠그고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지루한 경기보다는 좀 골이 좀 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콜롬비아랑 페루랑 지금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물론 메시가 지금 4골이라 거의 유력하긴 한데 두 팀에서 4명이 다 지금 2골씩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혹시 메시가 뭐 결승전에서 갑자기 뭐 쓰러질 수도 있고 골에 못 넣을 그리고 특히 또 브라질을 상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 콜롬비아나 페루 입장에서는 2골만 넣으면 일단은 득점한 경쟁도 살아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수를 감안한다면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프로토 대상 경기라고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63번이에요. 원오버가 63번에 있는데 그 오버가 1.96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오버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배팅 관련 강의의 영상을 찍을 때도 언젠가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전체가 이런 프로토 대상 경기 말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인 남자들이 하는 경기를 쭉 통계를 내보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은 전반적으로 언더 경기가 오버 2.5골 기준입니다. 언더 경기가 오버 경기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언더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오버를 픽하지는 않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를 픽하는 건 여기 써있듯이 그 1999년 대회 이후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 예외적인 하나를 빼놓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기들이 3, 4위 결정전에서 전부 3골 이상이 나왔다. 이거 90분 안 결과입니다. 연장 가고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아니고 90분 안에 프로토에 있는 기준인 90분 안에 전부 3골 이상이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늘 경기도 좀 언더보다는 오버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시 경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에는 없어요. 이제 브라질 2부 리그 경기입니다. 고이아스랑 나우티코 경기인데 둘 다 그 리그 순위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좀 순위가 높은 편이에요. 고이아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점 16점이고 근데 이제 승격 마지노선이 4위부터거든요. 브라질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위랑 승점 1점 차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이게 승점 차이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즌 초반부터 치고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조직력이나 어떤 팀 분위기 차원에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봐도 리그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홈 경기만 보면은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언급할 수 있으면은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땅이 되게 크잖아요. 대륙이 되게 넓으니까 이제 원정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홈 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미가 물론 홈 승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라질 1부 리그보다도 오히려 2부 리그가 홈 승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모습입니다. 체감은 더 높고요. 실제로도 승률도 2부 리그가 홈 팀이 좀 낮다 그래서 브라질 2부 리그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슷한 팀들이라면 거의 웬만하면 홈팀의 승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이아스는 뭐 특별히 결장 선수 이런 것도 없어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우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1등이에요. 리그 1등이고 승점 21점으로 1등인데 아직 뭐 고이아스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로 아직 시즌 초반이라 지금 승점 21점 리그 1위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 절반도 안 온 상태고. 근데 이제 나우티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물론 이게 홈 원정을 다 합친 성적이기도 하고 아직
아직 10경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패라는 말이 뭐 좀 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원정 경기만 보면은 원정 4경기에서 이제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승수가 많이 없죠. 보면은 1위 팀도 이 정도로 승수를 거두기가 힘들어하는 게 브라질 경기, 브라질 2부 리그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리그 4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이 중에 3경기가 이제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점을 얻는 능력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승리로 가져간 능력은 좀 최근에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우티코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그 결장 선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 선수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2명, 에릭이랑 바그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했는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물론 나우티코에서 주전 선수이기도 했지만 공격과 수비를 각각 그 이끌고 있었던 선수이기도 했지만 이제 두 선수가 그 브라질 이브리그 선수 랭킹을 보면은 각각 이제 포지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아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요 선수들 덕택에 1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선수들이 빠지게 된 지금부터는 그 이전과는 좀 경기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이 2명 이적한 선수들 외에 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주전 골키퍼라던가 수비수라던가 그다음에 공격수 키에자 같은 친구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적한 애들은 뭐 이제부터 나오지는 못하니까 뭐 사실상 이제 뭐 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겠지만 그 당장 이적한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도 이 두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4명의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6명의 선수들이 결정하는 효과랑 같은데 이 공백을 그 더군다나 원정 경기에서 얘네들이 과연 메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고야스 쪽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많이 없어서 참 뭘 가지고 올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경기, 요 경기 있었죠. 아일랜드 경기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 3부 리그 요거 변수가 있었죠. 토론토에서 이제 골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경기가 있었고 결장 선수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 경기 하나, 미국 리그 경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칠레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봤던 것,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라질 2부 리그까지 해서 오늘은 총 5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경기가 많이 없어서 뭐 저도 거의 쥐어짜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경기 시작하기 전에 보시게 된다면은 좀 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포함해서 7월 당분간은 주말에는 일단 영상을 업로드를 일단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기가 비시즌 기간이어도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애초부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2개를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몇 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지. 왜냐면은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간대가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을 정리를 하거나 이런 취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돼서 일단 당분간 주말은 업로드 없이 쉬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아,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날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